오늘부터 여기 월세방으로 가세요. 참고로 저희 집은 어머니 자료도 없는 거 아시죠? 들어올 생각 마세요. 아직 남편의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이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검은 상복을 입은 영숙의 손에 며느리가 쥐어준 것은 위로금이 아닌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었다. 어머님, 이해하시죠? 아버님 병원비 내느라 그 집 보증금 다 뺐어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 반지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금지옥 키운 아들놈은 며느리 뒤에 숨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내 처말이 사실이냐? 내 아비가 묻힌 흙도 안 말랐는데 나보고 지금 곰팡이 핀 지하방으로 들어가란 말이냐? 엄마,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그동안 엄마도 편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좀 살아야지.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들이 내 등골을 빼먹다 못해 이제는 뼈골까지 발라먹으려 드는구나.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었다.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은 영숙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지만 눈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짐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영숙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불과 사흘, 아직도 남편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벌써 재산 계산을 끝내고 어미의 거처까지 멋대로 정해버린 것이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지은이 내민 계약서를 다시금 내려다보았다. 주소지는 여기서 버스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변두리, 그것도 습기가 차서 여름이면 벽지에 곰팡이 꽃이 핀다는 그 동네 반지하 방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정리하고 고작 가야 할 곳이 땅 밑이라니. 영숙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리고 이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갈아 넣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었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인가? 아가, 내가 돈을 달라더냐 아니면 호강을 시켜달라더냐.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그 집 보증금을 뺐으면 적어도 내가 몸 뉘을 곳은 제대로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늙은이 욕심 부리는 거냐?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다. 명품 가방이 그녀의 팔뚝에서 번들거렸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병원비가 한두 푼이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들어간 돈만 해도 그 집 보증금 절반은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민호 씨 사업 자금 좀 융통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희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방 2개짜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관리비만 아깝지.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영숙의 가슴에 꽂혔다. 틀린 말은 아니라지만 그 말투와 태도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숙은 아들 민호를 바라보았다. 제 아내가 저렇게 막말을 퍼붓는데도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고개만 숙이고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만 발로 차고 있었다. 저 녀석이 내가 업어 키운 그 민호가 맞나 싶었다. 민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내 처말이 맞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짐이었니? 엄마, 지은이 말 틀린 거 없어. 나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 거 알잖아. 지금 자금줄 막히면 우리 다 죽어. 엄마가 좀 희생해줘.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모시러 갈게. 응? 희생. 영숙은 그 단어가 징글징글했다. 평생을 어머니니까, 아내니까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든 몸이 되어서도 또다시 희생하라니. 영숙은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내 품 떠나면 남보다 못한 게 자식이구나. 영숙은 며느리의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영숙의 찢어진 마음소리 같았다. 알았다. 더는 긴 말 안 하마. 내 발로 갈 테니 걱정 말아라. 대신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랑 나는 부모 자식 년 끊는 거다. 나 죽어도 장례식장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의 엄마 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다. 그렇게 도착한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낮인데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 컴컴했고 장판은 습기를 머금어 끈적거렸다. 화장실이라곤 부엌 한 구석에 타일 몇 장 붙여놓은 게 전부였다. 영숙은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다. 여보, 나 좀 데려가.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먼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남겨두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영숙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지하방을 울렸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영숙은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고 알아누웠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죽으면 나만 손해다. 저것들이 내 돈으로 배 두드리며 사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부엌 찬장을 뒤져보니 라면 한 봉지가 나왔다. 생으로 부숴 먹으며 영숙은 다짐했다. 내가 이대로는 절대 못 죽는다.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사실 영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아들 내외는 영숙이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파출분화하며 산 줄 알지만 영숙은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남편 몰래 그리고 아들 몰래 조금씩 사모았던 자투리 땅들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고 영숙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겉모습은 촌스러운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자금만 500억. 그녀는 알짜배기 상가와 건물을 소유한 투자회사 YSS의 실소유주 회장이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알면 분명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자고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며느리의 사치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영숙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언젠가 자신이 죽으면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다. 영숙은 벽장 깊숙한 곳, 낡은 내복 사이에 숨겨두었던 폴더폰을 꺼냈다.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영숙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며칠째 연락이 안 되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상은 잘 치르셨습니까? 장례식장에 사람을 보낼까 하다가 회장님 뜻을 몰라서.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영숙은 목을 가다듬었다. 김 실장, 나다. 장례는 잘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니, 난 멀쩡하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라. 우리 아들놈 박민호 이름으로 된 대출, 그리고 며느리 최지은이 쓴 카드 내역 싹 다 조사해서 가져와. 그리고 내가 소유한 S아파트 105동 1204호, 거기 입주자 명부 다시 확인해. 1204호요? 거기는 이번에 새로 입주한 신혼부부가 사는 곳 아닙니까? 전세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그래, 그게 내 아들놈 내외다. 그것들이 내 돈으로 전세금 치르고 들어간 거야. 당장 내일부터 그 집 전세 계약 내용 검토하고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 주소 보낼 테니까 내일 밤에 차 보내라. 낮에는 오지 말고. 영숙은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웃었다. 아들 부부가 영숙을 쫓아내고 들어간 그 고급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설사의 지분 절반이 영숙의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벼룩이 뛰어야 벼룩이지 제 손바닥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허름한 몸빼 바지에 낡은 조끼를 입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다. 굽은 등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영숙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아유, 저 할머니 이번에 이사 온 분이지? 자식들이 버렸나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해라. 영숙은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견뎠다.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려고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받은 몇천 원으로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숙은 달라졌다. 김 실장이 보낸 검은 세단이 골목 어귀에 서면 영숙은 선글라스를 끼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검토하며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영숙은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아들 부부가 사는 S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으리으리한 정문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아섰다. 할머니,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박스 주울 거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아이고, 경비 양반. 나 여기 입주민 가족이라서 온 건데. 105동에 우리 아들이 살아요. 경비원은 위아래로 영숙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여기 집값이 얼만 줄 알아요? 할머니 같은 분 자식 여기 안 살아요. 얼른 나가세요. 민원 들어오니까. 그때였다. 저만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거 우리 어머님 아니야? 화려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지은과 아들 민호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호의 손에는 골프채 가방이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다.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리어카를 놓고 다가갔다. 민호야, 아가. 하지만 아들 부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며느리 지은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 세상에. 어머님,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꼴이 그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정말. 민호 역시 곤란하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요. 경비 아저씨 보고 있잖아요. 영숙은 억장이 무너졌다.
내 새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어미를 벌레 보듯 하다니. 내가 내 자식 보러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하냐? 그리고 너희들 잘 사나 걱정돼서 왔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이고, 어머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하얀 분무액이 영숙의 옷 위로 흩뿌려졌다. 섬유 탈취제였다. 어머님한테서 퀴퀴한 노인 냄새가 너무 나요. 아까부터 코가 썩는 줄 알았네. 이거 좀 뿌리고 다니세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면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아시겠어요? 지은은 마치 더러운 것을 소독하듯 영숙의 전신에 페브리즈를 뿌려댔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에도 튀었다. 영숙은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아들은 그저 지은아, 그만해. 라고 말릴 듯 말 듯 신용만 하고 있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 냄새가 난다 이거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싫고 내가 준 돈 냄새는 좋더냐? 영숙이 낮게 읊조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돈이라뇨?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 보험금 그거요? 그거야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요양원이라도 가시게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진짜 못 움직이게 되시면 싼 요양원 하나 알아봐 드릴 테니까. 자, 민호 씨 가요. 나 다리 아파. 며느리는 영숙을 툭 치고 지나갔다. 민호는 영숙에게 눈인사조차 하지 않고 아내 뒤를 쫓아갔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옷에서 나는 인공적인 꽃향기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두고 보자. 이 치욕, 내가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내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파트, 그 돈, 다 뜬구름이라는 걸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영숙은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작업 들어가. 아들놈 사업 자금줄, 지금부터 싹 다 막아버려. 그리고 S아파트 전세금 다음 달 재계약 때 시세 맞춰서 5억 더 올린다고 통보해.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문제? 내가 내 건물 전세금 올리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법적인 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위약금을 물어주든 소송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저것들 피를 말려버리고 싶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영숙의 안경 너머로 서늘한 빛이 번뜩였다. 며느리 그년이 사들인 명품들, 카드 할부 내역 싹 뽑아서 카드 정지시켜. 연체 하루만 돼도 독촉 전화 가게 만들고 내 돈 없으면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 지옥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아들 부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집 거실, 며느리 지은은 새로 산 밍크 코트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이번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어머님 보험금으로 사니까 더 따뜻한 것 같아. 호호. 예쁘네. 근데 지은아, 엄마가 좀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하나? 아유, 무슨 소리야. 돈 들이면 다 어디다 숨겨두거나 누구한테 사기나 당하지. 그냥 우리가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비 내드리는 게 효도야. 신경 꺼. 그때였다. 민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거래처 은행 지점장이었다. 네, 지점장님. 안 그래도 이번에 추가 대출건으로 찾아뵈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출 연장 불가요? 아니, 갑자기 왜요? 저희 회사 신용 등급 문제 없잖아요. 네.
본사 지침이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문자가 빗발쳤다. 카드사였다. 한도 초과 안내. 이용 정지 예고. 여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지은아. 큰일 났다. 자금줄이 다 막혔어. 당장 다음 주에 막아야 할 어음이 3억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대. 그리고 방금 집주인 대리인한테서 내용 증명 왔어. 전세금 5억 올려달래. 안 그러면 당장 비워달란다. 뭐? 미쳤어? 갑자기 5억을 어디서 구해? 이 집주인 도른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은이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사이 민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을 판이었다. 사방팔방 돈을 구해보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 손을 쓴 것처럼 모든 돈줄이 막혀 있었다. 결국 민호와 지은이 매달릴 곳은 단 한 군데, 이 모든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투자회사 바로 YS에셋뿐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YS에셋의 회장이 엄청난 현금 부자라 한 번만 잘 보이면 죽은 기업도 살려낸다고 했다. 여보, 우리 거기 가보자. YS에셋 본사. 가서 회장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보자. 당신 사업 아이템 좋으니까 투자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집 문제도 그 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부부는 YS에셋 본사로 향했다. 며느리 지은은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며 가장 비싼 옷을 골라 입었고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까지 샀다. 으리으리한 빌딩 숲 사이 YS에셋 사옥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다. 긴장한 민호와 지은이 안내 데스크로 향하려는데 로비 한 구석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가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푹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허리가 굽은 모양새가 어딘가 난직었다. 지은은 하필이면 자기들 가는 길을 막고 청소하는 할머니가 거슬렸다. 뇌물로 쓸 한우 세트가 무거워 짜증이 나던 차였다. 아니,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손님이 지나가면 좀 비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재수없게. 지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할머니를 밀쳤다. 할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대걸레 떼국물이 튀어 지은의 구두에 묻었다. 아, 내 구두.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아, 진짜. 오늘 일진 왜 이래? 지은은 넘어진 할머니에게 사과는커녕 삿대질을 해댔다. 민호도 덩달아 거들었다. 아줌마, 조심 좀 하시지. 비싼 옷 다 버렸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일어났다. 모자 챙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두 사람을 쏘아보았지만 흥분한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뛰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 저기 실장님 되시나요? 저희는 백오동 입주민이자 주식회사 민호의 대표 박민호입니다. 회장님을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 청소부 아줌마가 제 아내 구두를 망쳐놔서요.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셔야겠어요. 민호가 거만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김 실장은 넘어진 청소부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싸늘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청소부라. 실수하신 것 같군요. 일단 올라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보, 얼른 와. 구두는 나중에 닦고. 아들 부부는 회장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청소부는 까맣게 잊고 김 실장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청소부 할머니가 모자를 벗는 모습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최고층 회장실 앞. 육중한 나무문 앞에서 민호와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 떨지 마. 그냥 우리 사정 잘 말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돼. 내가 선물도 준비했잖아. 그래, 잘 될 거야. 여기 회장님이 여자라니까 지은이 내가 잘 좀 말씀드려봐. 같은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겠지. 김 실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회장님, 손님들 모셔왔습니다. 네, 들이세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허스키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다.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긴장한 탓에 누구인지 떠올릴 겨를이 없었다. 민호와 지은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약소하지만 성의 표시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회장석 의자는 창밖을 향해 돌아가 있어 회장의 등받이만 보였다. 선물이라. 한우 세트인가 보네.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긁는 것 같았다. 근데 어쩌나. 나는 남이 준 고기보다 내 아들이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더 먹고 싶었는데. 그 순간 민호와 지은이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아들. 김치찌개요? 회전의자가 완전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고급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금태 안경을 쓴 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 그들이 밀쳐 넘어뜨렸던 그 청소부, 그리고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뿌려댔던 그 시어머니 영숙이었다. 영숙은 얼어붙은 아들 부부를 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싸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어서 와라. 내 회사, 내 건물엔 처음이지? 지은의 손에서 들려있던 한우 세트가 쿵 마이너스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호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엄마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누가 내 엄마냐? 난 여기 회장이다. 영숙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호의 대출 서류와 지은의 명품 구매 내역서, 그리고 반지하 월세 계약서였다. 내 집에서 냄새난다고 쫓겨난 노인네가 사실은 너희가 사는 그 집주인이라니. 참 세상 재미있지 않니? 영숙이 서류를 허공에 흩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아들 부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자비 없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누가 내 엄마냐? 난 이 건물의 주인이자 YSS의 회장이다. 영숙의 그 한마디는 회장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와 지은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멍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저 화려하고 위험 있는 회장님이 불과 며칠 전 곰팡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반지하로 쫓겨났던 그 어머니라니.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아니, 회장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민호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김 실장이 곁으로 다가와 영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영숙은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랄 것 없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노인네가 사실은 너희가 목숨 걸고 들어간 그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고 너희가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러 온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뿐이니까. 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에게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던 일, 5,000원짜리 밥상을 차려주며 눈치를 줬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식장에서 내쫓으며 했던 그 모진 말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지은은 무릎으로 기어가 영숙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영숙은 더러운 것이라도 닿는다는 듯 다리를 쓱 뒤로 뺐다. 능력? 그래, 능력이 있으면 어머님이고 능력이 없으면 냄새나는 짐짝 취급하는 게 내년에 그 잘난 효도 방식이냐? 내가 돈이 없었으면 끝까지 그 지옥 같은 반지하에서 썩어 문드러지길 바랐겠지. 안 그러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 살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절대 어머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도 뭐라 말 좀 해봐. 우리 엄마잖아. 지은이 민호의 옆구리를 찔렀다. 민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그 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로비에서 자신을 밀치고 모욕을 주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버리더니 더 큰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버리는 꼴이라니.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너희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내년에 그 진심이 뭐였는지. 영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늙은이 냄새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밥맛이 없었잖아. 반 지하에 처박아 뒀으니까 이제 우리 눈에 안 띄겠지? 근데 자기야, 보험금 1억 그거 우리가 다 써도 돼?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 엄마는 법 같은 거 몰라. 그냥 없다고 배째라 하면 돼. 그리고 그 나이에 돈 써봤자 병원비밖에 더 있겠어? 우리가 미리 쓰는 게 효도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민호의 목소리까지 더해지자 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영숙은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말했다. 들었냐?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다. 법을 몰라서 배째라 하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법대로 해주려고 한다. 영숙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다. 김 실장이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아들 부부 앞에 던졌다. 하나는 너희가 사는 S아파트 105동 1204호 퇴거 명령서다. 내 명의로 된 집에 더 이상 너희 같은 세입자는 들이고 싶지 않구나. 계약 위반 및 집주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전세금 인상 거부. 법적으로 완벽하게 퇴거 사유가 되더구나. 당장 이번 주 내로 방 빼라.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당장 쫓겨나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회사, 주식회사 민호에 대한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서다. 민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네, 전액 상환이라니요. 만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이 회사 투자 약관 3조 이양. 대주주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영진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내가 로비에서 나를 밀치고 폭언을 한 CCTV 영상, 그게 증거다. 지금 당장 갚지 못하면 내 회사는 부도 처리될 거고 내 놈은 신용불량자가 되겠지. 엄마, 제발요. 회사 망하면 저 진짜 끝이에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민호가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영숙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 못난 자식들은 평생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영숙은 독한 마음을 먹고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핏줄? 그래, 내 핏줄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있다. 영숙이 책상 서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다. 그것은 며칠 전 며느리가 영숙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반지하 월세 계약서였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 너희가 나를 보냈던 그 방 아직 비어 있다더라. 내가 집주인한테 말해서 보증금은 내가 내줬다. 너희는 몸만 들어가면 돼. 어머님, 거길 어떻게 살아요? 곰팡이 냄새나고 햇빛도 안 드는 데서 어떻게 살라고요? 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은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살라고 한 곳이다.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너희가 나한테 그랬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래, 너희도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밤마다 습기가 얼마나 뼈를 쑤시는지 직접 겪어봐야 내 마음을 알겠지. 김 실장, 이 사람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민호와 지은의 양팔을 붙잡았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회장실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오자 영숙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통쾌함보다는 애잔함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화려했던 명품 아파트에서 쫓겨난 민호와 지은은 정말로 그 반지하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은 다 뺏기고 남은 건 옷가지 몇 벌과 라면 박스뿐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은 헛구역질을 했다. 우액, 무슨 냄새가 이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보, 당장 엄마한테 다시 가서 빌어. 무조건 빌어.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봤어. 벌써 10번도 더 갔는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김 실장님이 그러더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라고. 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평소에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그렇게 구박할 때 너라도 말렸어야지. 다 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엄마 재산 빼돌리자고 먼저 꼬드긴 게 누군데? 보험금 1억으로 밍크코트 쳐입은 게 누군데? 다 내 욕심 때문에 망한 거야. 서로의 탓을 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울렸다. 벽지에 핀 검은 곰팡이처럼 그들의 앞날도 암담하기만 했다. 그들이 영숙에게 주었던 모멸감과 고통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TV 뉴스에서는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었다. 네, 평생 모은 자산 500억 원을 독거노인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하시고 직접 실버타운을 지어 어려운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YSS의 이영숙 회장님입니다. 화면 속에 비친 영숙의 모습은 더 이상 쭈그려 앉아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다. 단아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기품과 여유가 넘쳤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양아들이 된 예전에 그녀를 도와주었던 착한 청년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 퉁퉁 부른 라면을 먹던 민호와 지은은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엄마. 화면 속의 엄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자신들이 곁에 있을 때보다, 아니, 자신들을 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듯 했다. 민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라면 국물 속으로 사라졌다. 화면이 바뀌고 영숙이 바닷가를 달리는 장면이 나왔다. 빨간색 오픈카의 지붕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났다. 조수석에는 그녀가 평생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재단 설립 허가증이 놓여 있었다. 영숙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엑셀을 밟았다. 아이고, 바람 한번 시원하다. 영감, 보고 있어? 나 이제야 내 인생 산다. 자식 농사는 흉년이었지만 내 인생 농사는 이제부터 대풍년이야. 걱정 말고 푹 쉬어. 나도 실컷 즐기다 갈 테니까. 눈부신 햇살이 영숙의 앞길을 비쳤다. 굽이친 인생 고개를 넘어 이제는 탁 트인 대로를 달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했다.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뜰 해를 준비하는 가장 붉고 뜨거운 시간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